너무 큰 기대랑 너무 큰 꿈은 너무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꿈은 크게 가지되 당연히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꿈으로 가는 계단을 만드는 과정이 창업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2년차 퍼니케 대표 김진입니다. 퍼니키는 지역의 매력을 콘텐츠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과 그 스토리텔링으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의 온라인 콘텐츠 또는 오프라인으로는 관광 상품이나 굿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역의 창작자들을 모아서 지역의 그런 콘텐츠 문화들이 활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폴이라는 지역 캐릭터를 만들어서 다양한 상품화와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이제 다양한 행사에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창업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제 이런 디자인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춘천, 이제 서울에서의 이런 경쟁을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냥 잠깐 서울에 놀러만 가도 숨이 약간 힘들고 숨이 막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서울에 가서 취업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내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서도 디자인 창업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지역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관광 상품, 이런 콘텐츠들이 많아져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춘천에는 먹을 것들은 참 많고 자연 환경도 참 예쁘고 좋은데 청년들이 즐길 만한 이런 문화 콘텐츠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일에서 벗어나서 제가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이제 저는 전공자도 아니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보고 싶다. 근데 이걸 어느 회사 들어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제 이렇게 창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건 이제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켜 볼 수 있을까? 직업에 맞춰서 제가 뭔가 이 일을 하기보다는 이 일에 맞춰서 제가 직업을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런 뭐 직업에 대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저기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디에 맞지?를 계속 찾다가 새로운 걸 만들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만들었던 창업 동아리 활동을 조금 했었고 그러면서 창업이 어떤 건지 조금 배우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강원도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아니면 한림대 창업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그런 지원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발표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지역의 콘텐츠를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한림대학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 한림대 창업 동아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2년간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춘천 지역에 제가 가보지 않았던 관광지나 여기 올해 한 4, 6, 지금 벌써 한 7년? 이렇게 살았지만 가보지 않았던 관광지나 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막 만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창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힘들었던 거 사실 약간 마음 맞는 사람 모집하는 거는 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로컬 콘텐츠 쪽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 만나도 뭔가 방향성도 다 다르고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나 싶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 사람들이랑 뜻을 맞춰 나가는 과정 이런 사람들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찾기도 힘들었고 그 친구들이랑 맞춰 나가는 것도 힘들었고 뭐 물건을 단순히 만드는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았는데 약간 사람들을 모으고 만나고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는 약간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이제 실전으로 뛰어들다 보면 이제 너는 학생이 아니야. 넌 이제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면 잘했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어. 약간 이런 시장에, 이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세속적인 것들에 쫓기지 않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뭘까? 약간 이런 것들의 가치랑 또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사업가가 맞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균형을 잡는 것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롯이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거.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이게 뭔가 잘했을 때 칭찬도 받겠지만 못했을 때 질책이나 잘못이나 모든 책임은 제가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다못해 팀원들의 인생도 뭔가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다 보면은 그때 당시엔 팀원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저를 믿고 같이 하는 거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인생이 뭔가 이게 인생이 뭔가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방향성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인생의 가치관을 가치관과 뭐 이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밸런스를 맞춰서 가겠다 하지만 이게 맞는가? 잘하고 있는 건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이 좌표를 찍지 못하는, 어디에도 좌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심리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이 처음부터 잘 나면 좋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이게 차라리 직장을 다니면 이게 하다못해 알바를 하더라도 꼬박꼬박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창업이라는 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도 그 대가가 금전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가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된 가치와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이게 분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내가 창업을 하고자 했던 건 이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뭔가 그런 금전적인 문제는 사업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 쫓아서는 안 되고, 뭔가 그런 밸런스를 찾는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나. 밸런스를 찾는 방법은 옛날에 썼던 사업 계획서 한 번씩 다시 봐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미흡하게 썼고 되게 웃기게 썼던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제가 썼던 가치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활동 기록들도 좀 보고, 옛날에 썼던 지원 사업 서류도 좀 보고, 발표 자료도 좀 보고 하면서 이 가치와 이 수익적인 부분을 둘 다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맞고, 남들이랑 이게 똑같이 일해서는 사실 제가 원하는 걸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잘하고 싶고 가치 있는 일도 하고 싶고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결론적으로는 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제일 걱정했던 거는 돈을 못 벌까 봐. 근데 너무 세속적인 얘기라서 해도 되나?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창업이 조금 약간 두려웠던, 생각을 안 했던 이유도 어쨌든 제가 이제 먹고 살아야 하는데 기반을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재원이 충족이 안 될 때는 알바를 뛰는 경우도 사실 좀 있기도 했고, 아니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공자 분들이랑 비전공자랑 비교했을 때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뭔가 최소한의 포트폴리오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전공자 분들이랑 저와의 차이점은 사실 이 한 줄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광고홍보학과 미디어학과를 나왔다는 그 한 줄이고, 이 사람의 노력과 내 노력을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공자 분들은 그 부분에서 그 배움을 따라가야 되지 그 사람들의 전공이랑 비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에 교육을 되게 많이 찾아 들었어요. 이렇게 강원 청중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듣고, 한림대 내에서 하는 타 전공생이지만 그냥 가서 듣고, 신청해서 듣고, 아니면은 멀리 강콜랩 이런 데 가서도 듣고, 아니면 온라인 강의라도 듣고, 역량을 맞춰가야지 뭔가 그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배우는 만큼 나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중에 뭐가 정답일까?
막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단순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하는 건지 사실 보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의 가치를 만드는 거,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거, 놀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도 가치가 있는 건지, 이게 정말 경제적인 효과를 내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지, 약간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캐릭터 분야나 콘텐츠를 만드시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내가 한국의 디즈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작했을 때는 내가 만든 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데 뭐 원피스, 포켓몬, 뭐 디즈니의 뭐 미키마우스 이게 한 100년 후에 진짜 막 세계 최강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로 사실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시하자마자 빵 뜰 것 같고 뭔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막 기대하면서 하다가 창업 동아리를 하면서 이제 현실을 조금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창업 동아리 기획서 쓸 때는 나 완전 대단한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캐릭터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 되게 많다 이런 느낌? 너무 기대감 갖고 너무 막 성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 내가 이거 했으면 다음엔 뭐 할지 차근차근 발전할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가 2가지 분야를 원래 좀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가 2가지 분야였어요. 약간 제가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할 만한 이런 획기적인 콘텐츠, 그러니까 캐릭터 콘텐츠, 스토리랑 이런 걸 가미한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 캐릭터의 3D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장난감화라던가 상품화라던가 이거의 콘텐츠를 3가지를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 상품들도 제작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콘텐츠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2번째로는 이런 퍼니키라는 회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창작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풀을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제만의 생각인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다른 창작자분들이랑 만나서 뭔가 시너지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2가지를 같이 중심적으로 좀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이라기 월급을 주고 고용한 직원이라기보다는 같이 활동했던 팀원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팀원들이랑 함께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게 한 1년 지나다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해지거든요. 어쨌든 제가 대표고 팀장으로서 그 친구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런 무모한 도전을 내가 끌어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팀원들이랑 있을 때는 그게 좀 힘들었었어요. 같이 일해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는 좋았지만 제 역량이 부족해서 팀원들의 인생에 해가 될까 봐 그때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컸었고 팀원들이 없을 때 없는 지금의 약간 고충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인생만 책임지면 되지만 이거를 공유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아이디어로만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고인물이라고 하죠. 고립된다고 해야 하나? 아이디어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나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팀원들이 있을 때는 한 걸음, 2걸음 막 이렇게 막 폴짝폴짝 갔었는데 혼자다 보니까 한 걸음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팀원들이 있고 없고에는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팀원이랑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맨바닥에서 시작하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읽어놓으면 거기 와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갖고 나갈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돌부터 같이 갈자 이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바닥에서 구르는 건 제가 좀 해보고 돌도 좀 골라내보고 이 고랑이랑 만들어보고 그리고 씨앗 심을 친구들 모여라 뭐 물 줄 친구들 모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하는 팀원들은 꼭 있어야겠지만 바닥에서 함께 구르는 게 정말 좋은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제가 지역에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대표적으로는 캐릭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 하나를 했을 때
얘로 열심히 활동하면 나오는 성과들 같은 게 정말 희열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이걸로 이제 어떤 다양한 페어들이나 행사장들을 가면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만 업로드했을 때 느낄 수 없는 약간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걸 뭐 물건들을 사가서 인스타나 뭐 SNS에 올리세요. 너무 귀여운 캐릭터, 여러분들 많이 알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아닌데.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만 콘텐츠를 업로드했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 간의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희열이 정말 커요. 한 명 한 명이시지만 정말 많은 희열을 느끼게 해주시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이걸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인도네시아 바이어분이랑 미팅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바이어분이 저희 캐릭터 너무 예쁘고 귀엽다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캐릭터구나, 그런 가능성을 봤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준비가 조금 미흡해서 기회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런 가능성을 알아주시는, 봐주시는 그런 분들 덕분에 이런 일을 하길 잘했다, 가능성이 있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도시에서 놀러 갈 때 또 돌아오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서 이제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서울이나 이렇게 도시로, 큰 지역으로 되게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서운했거든요. 왜 다 떠나려고만 할까? 여기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다들 어디론가 가려고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치, 여기는 놀거리가 많이 없지, 이게 할 게 많이 없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지.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남아있겠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이런 지방 소멸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다 중심지로 가려고만 하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의 콘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발굴 사례들도 많고,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방을 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의 창작자들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시제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림을 약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만 있는 것 같아, 여기에. 그 서로 간에 소통이 없으니까, 네트워킹이 없으니까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럼 더 고립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한번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조금 이게 진짜 필요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구나, 나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그런 네트워킹을 만들었던 게 지역 사회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의 창작자들을 모아서 그런 창작자들의 작품이나 뭐 캐릭터 웹툰, 뭐 이런 상품들을 같이 볼 수 있고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드는 거였는데, 강원도에서 활동한 다른 작가들, 보통 보면 작가분들이 도시에 많이 있고 막 분포되어 있잖아요. 이제 춘천에서도 사실 그림 하시는 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서로 내가 혼자 이 지역에 혼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느끼면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나만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내가 이렇게 나랑 같은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콘텐츠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런 약간 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게끔. 근데 그런 걸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고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의 콘텐츠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또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의 작가들도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큰 기대랑 너무 큰 꿈은 너무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너무 먼 목표만 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처럼, 이게 내가 다음 단계에서 할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꿈은 크게 꾸라고 하고 또 많은 상상을 하는 건 창업가에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너무 상상만 많이 하고 꿈만 크게 가지면 그 다음 단계를 갈 힘이 없어지고 길을 잃기가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꿈은 크게 가지되 당연히 다음 단계, 그러니까 계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꿈으로 가는 계단을 만드는 과정이 창업이다. 네, 그래서 다음 단계에 뭘 할지 그런 과정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면 한번 내 아이디어를 쭉 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음 단계 뭘 해야 되지? 를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고 너무 꿈만 쫓지는 말고 내가 만들어갈 계단을 생각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꿈은 되게 컸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오는 상실감이 되게 컸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되도 안 되든 뭐 사업계획서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원서를 내보고 떨어지더라도 왜 떨어졌지? 고민해보고 약간 그런 계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삐끗하더라도 덜 다치잖아요. 계단이 있으면. 그러니까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런 안정장치를 많이 해놓고 꿈을 꾸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